시민의 시선 집중과 함께하고 계시는 지금 시각 8시 12분 17초 막 지나고 있습니다. 이 서울 성북동에서 70대 어머니 그리고 40대 딸 3명이 함께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요. 갑작스레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된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제때 우리 사회가 도움의 손길을 뻗치지 못한 게 이 70대 어머니와 40대 3명의 딸의 죽음을 만들어낸 것이 아닌가라는 자괴감도 듭니다.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사회복지 시스템의 문제점, 이 사각지대는 왜 이렇게 발생하는 건지 광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이용교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성북동 네 모녀 사건 정말 안타까운 사건인데요. 교수님, 다시 한번 이 사건을 정리를 해 주시겠습니까? 이제 신문에 보도가 되어서 많은 분들이 이제 들으셨겠습니다만, 70대 어머니와 40대 딸 셋이 네. 함께 사망한 사건이죠. 아마도 어머니는 조그만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좀 받으셨고, 네. 자녀들은 아마 이렇게 사업, 작은 규모의 장사를 하다가 네. 최근 몇 달 동안 좀 사업이 안 돼서 접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마 네. 생활고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라고 많은 분들이 예측하고 있죠. 생활고 때문이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결국은 우리 사회 이런 생활고 때문에 안타까운 그런 선택, 극단의 선택하는 경우들이 계속되어 오고 있지 않겠습니까? 예. 이게 사실 큰 문제고 이번 사건으로 그치지 않을 것 같아서 더 두려움이 큽니다. 네. 왜냐하면 현재 우리 복지 제도는 18세 미만의 고아라든지 소년 가량, 또 65세 이상 노인, 또 중증 장애인, 이런 분들은 시군구나 읍면동에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지만, 네. 뭔가 이렇게 생계 활동을 하고 지금 당장은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은 굳이 읍면동에서 관리를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당사자들도 어려움이 처했을 때 어떨 때 도움을 요청하면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해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또 개인의 고통으로서 이런 부분들이 극단적인 선택까지 가는 안타까움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요, 여러 가지 우리 사회의 복지 제도를 강화를 해왔고, 그다음에 다양한 그런 지원책도 있는데 그런 부분의 사각지대들이 현재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이번 사건이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교수님.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복지만을 전공으로 해서 30년 이상 이렇게 가르치고 연구하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의 복지 제도가 지난 몇 년 사이에 정말 많이 좋아졌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복지는 당사자나 그 가족이 신청할 때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신청해서 받을 수 있는 가지수가 몇 가지냐? 네. 무려 360가지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중에는 그냥 신청만 하면 주는 게 있고, 예를 들면 아동 수당처럼 연령이 돼서 신청만 하면 주는 것이 있고, 기초연금처럼 이렇게 소득을 약간 보는 것이 있고, 이건 90%까지 주는 겁니다. 네. 또 기초생활보장처럼 소득과 재산을 또 부양 의무자를 이렇게 샅샅이 보는 것이 있고, 네. 또 이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신청하면 받았을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 것이 긴급복지인데, 네네. 긴급복지는 생계가 어려우면 대체로 신청만 하면 몇 달 정도는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제도가 있는데, 네네.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구차하게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하느니 그냥 결정해버린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복지라는 게 본인이 신청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 사회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자동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보호할 수 있는, 케어할 수 있는 환경들을 만들어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좀 많이 우리가 부족한 거네요.
저는 그래서 네. 이미 신청하면 받을 수 있다는 것부터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이런 알려주는 것도 게 굉장히 중요할 중요하다고 것 봅니다. 같고. 네. 왜냐하면 자동으로 신청하도록 하는 것은 지금 이 가정의 경우에도 그 자영업을 했기 때문에 네. 대체로 우리가 지금 당장 통계는 관공서가 가지고 있지 않고 대개 1년 전 통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사업이 어려워도 1년 전에 뭐 예를 들면 뭐 수지가 어느 정도 됐다. 그러면 이 집은 가능한 것이라는 것을 공공기관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홍보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정말 중요한 게 우리 한국 사회는 자영업자 그 비율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현재는 그렇죠. 제대로 쭉 생활을 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어떤 경기 악화나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빚이 생길 수도 있고 그다음에 순간적으로 어떤 사업이 망할 수도 있는 환경들이 만들어지는데 그럴 때 좀 적극적으로 우리 사회가 구제할 수 있고 좀 장기적이든 단기적이든 이런 분들을 좀 케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만들어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의 사각지대에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 같아서 굉장히 안타까운데요, 교수님.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체계화시키기 위해서 가져야 될 뭐 시스템의 변화 이런 것들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지금 현재 정부도 시군구 단위로 혹은 읍면동 단위로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라는 것을 만들어서 정말 실직이라든지 사고라든지 질병이라든지 어떤 이유로든지 생계가 좀 막연하다. 그러면 당장 몇 개월은 지원해 주도록 체계는 갖추어져 있습니다. 네. 당장 몇 개월 정도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65세 이상 노인이나 중증 장애인이 아니면 시군구나 읍면동에 도움을 요청해도 도움을 받을 수 없다라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당사자든 또 주변에 아무래도 이런 경우에는 집주인이나 뭐 또 주변에서 또 이렇게 지인들이나 어느 정도는 좀 감을 잡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상황을 좀 아는 주변 분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렇죠. 이렇게 공공기관과 연결해 주는 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군구나 읍면동에서 적어도 몇 달 정도는 지원해주는 긴급복지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복지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많이 개선되고 좀 장점이 있고 좋아진 것도 사실이지만 현실적으로 이런 뇌모녀 사건을 더 넘어서 우리들이 좀 더 보강해야 될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특히 교수님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 복지 시스템이나 어떤 것들을 그 공부해 오시고 연구해 오셨기 때문에 우리나라 복지가 가야 될 더 방향성에 대한 얘기도 좀 해 주십시오. 어떤 부분들이 좀 보강될 필요가 있을까요? 과거에는 우리가 가족이 돌보지 못하거나 가족이 있어도 돌봄을 받기 어려운 경우만 복지가 제공된다라는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어린 아동이 있거나 노인이 있거나 아니면 어느 정도의 그 수입이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도 당장 생계가 막연하면 국가가 도움을 주는 체계가 갖추어져 있고요. 그리고 대개의 선진국은 연금이나 의료보험이나 이런 걸 통해서 삶을 전반적으로 보장해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의 경우도 네. 한쪽으로는 사회보험을 보다 좀 보장성을 강화하고 다른 한쪽으로는 시민들이 어려움에 상했다고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면 일단은 부양 의무자 같은 것들을 좀 더 사사히 조사해서 주기보다는 네. 지금 당장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체계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행정 편의주의보다는 행정이 결국은 그 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손을 벌릴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말씀으로 이해가 되고요.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게 이 복지라는 게 결국은 내가 뭔가 도움을 받는 그런 느낌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이 복지를 요구해야 될 국민의 권리이기도 한 거 아니겠습니까? 현대 사회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그런 과도기에 있다 보니까 네. 어느 정도의 복지 체계를 갖추어 가고 있어도 신청하지 않으면 안 준다는 것을 좀 바꿔서 저는 좀
패키지로 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분의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받는 가정이고 네. 기초연금을 받는 가정은 대개 그 가정의 소득 인정액이 얼마다 하는 것을 관공서가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분들에게는 이것 말고도 이런 도움이 있다라는 것을 좀 더 포괄적으로 알려주거나 네. 또 지난번 관악구처럼 생계급여를 신청했지만 생계급여는 받을 수는 없는데 다른 부분이 긴급복지는 있다 이런 가능합니다라는 정보도 것을 주는 알려줘야 거. 된다는 거죠. 네, 좀 더 적극적인 복지 행정이 이런 안타까운 일을 좀 막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광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이용교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난 보토보토 조종면허 따러 나주로 간다. 나주에 그런 곳이 있었어? 나주로 가면 동력수상 내적이고